자, 이미지와 태깅하는 감정까지 봤다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진, 결혼식 사진이 있는데요. 이 결혼식 사진을 보시면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한번 태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사람들 얼굴 부분만 한번 태깅을 하고요. 이름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종류와 감정을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도록 하고요. 여기 화면이 작으니까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사진 화면을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 뭔가 이렇게 잘못 표시되잖아요. 그때는 그 딜리트에 D 누르시면 돼요. D를 누르시면 요 부분이 사라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단축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축키를 눌러서 보시면 어떤 단축키를 쓰면은 되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요게 이제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 딜리트 하라고 그러죠. D를 눌러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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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고요. 각각의 모습을 따라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얼굴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은 얼굴이 이제 남자분이시네요. 남녀로 구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남자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럼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얼굴은 이번에는 여자분이시고요. 얼굴 사람이시고 또 행복해 보이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찬가지. 세 번째는 남자분이시고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되나? 일일이 미리 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 자,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종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디폴트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요게 이제 기본이 돼서 항상 요걸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여기 다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다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디폴트로 작성이 돼서 다 체크가 돼요.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성분이시고 이 두 개가 미리 체크가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자분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얼굴 부분을 디테일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성을 할 때 여기 지금 화면을 잘 보면서 하기 위해서 화면을 약간 크게 했고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금 요 화면이 쪼그라지는 건 요게 저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그렇고요. 이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용하시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싫으시면 이거 화면을 원래대로 이렇게 좀 작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 사이즈로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깨지는 거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행복하지 않고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무표정한 표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좀 화면을 좀 작게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감정 태깅까지 했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파일 자체에다가 속성 값을 주라고 하네요. 어떤 거냐면 사진의 설명을 들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서 지금 얘는 각각 객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 이미지 전체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걸 캡셔닝을 하라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길게 사용을 해서 이 화면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파일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객체가 아니라 파일 전체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사진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속성 값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지우고 사진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나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뭐 이미지 뭐 어떻게 다 작성을 해야 되지 나타나진 않죠. 뭐 객체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내용에서 환경 설정 그 어노테이션 에디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리지온이 있고 여기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요 이미지에 대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캡션이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결혼식장이잖아요. 식장에서 축하 사진을 찍고 있는 하객들이죠. 하객들의 즐거운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 캡셔닝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나 덧붙이도록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라벨을 하나만 붙였다. 싱글 라벨 채널 하나죠. 그래서 이거에 태깅 하나만 했다라고 하면 사용의 의도가 이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그 라벨링의 내용을 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라이딩을 하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라벨링 방법이 캡셔닝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이미지 라벨링 할 때 봤던 것처럼 보면 이미지 안에 특정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블링 해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은 캡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캡셔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요 영역, 각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방향은 단순 싱글 라벨에서 캡셔닝이나 디텍팅을 위한 객체 탐지, 그 다음은 각 객체에 대한 캡셔닝, 즉 각 객체들에 대한 설명과 최종적으로는 요 설명들에 대한 조합적인 요 화면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그 화면 안에 있는 객체들 간의 관계,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질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단순하게 싱글 레이블로 표시될 수 있는 것, 캡셔닝, 좀 복잡한 레이블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이미지를 설명을 드려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셔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근데 이 캡셔닝을 위한 여러 가지 작성 방법들 중에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화면에 싱글 레이블로, 라벨로 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화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체 환경의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에 사람의 객체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다 담겨 있으면 그 캡셔닝의 기능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보고요. 뒤에 있는 다음 장도 한번 똑같은 내용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셔닝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태깅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제가 선수와 공으로 구분하기로 했네요. 선수고요. 사람이면서 지금 표정이 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빼거나 아니면 무표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이 있습니다. 공도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물이니까 공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는 사물이고 감정은 없으니까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 객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파일에 대한 그 사진의 설명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제가 컴퓨터에 말풍선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고 뒤에 보시면 여기 8번 사진에 대해서 여기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작성을 할 때 상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설명을 한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디 운동장에서, 축구장에서, 잔디 축구장에서 공을 드리블 하는 축구 선수의 모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 정도, 화면에 대해서 배경과 객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라. 아니면 뭐 여기 분위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되겠죠. 뭐 여기서 지금 분위기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열심히 뛰고 있는, 뭐 이렇게 여기 중복이 되긴 했지만 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캡셔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